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30년대의 동아시아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만주사변이라는 건데요. 제1차 세계대전을 하고요.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 관동 대지진으로 해서 일본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축재정 그리고 식민 정책이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사건이 하나 빵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세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각국들이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까 했는데 여기서 일본은 군사로 국제연맹 탈퇴하면서 만주사변도 하고요.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및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국제연맹에서 뭐라고 하니까 국제연맹까지 탈퇴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1920년대를 주름잡았던 워싱턴 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서서 이제 중국은 만주라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중 민족이 연대를 하자. 같이 왜 일본이 자꾸 우리 한국과 중국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같이 연대해서 항일 투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제스는요. 대일 타협 정책을 근데 지속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랑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일본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공산당은 그러면서 공산당을 공격을 하는 이제 장제스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공산당은 1930년대 대장정 국민당을 피해서 산악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에 있었던 동북 항일 연군 통해서 이제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를 하게 되고요. 1940년경에는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소련의 지원을 받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7년 이제 일본이 하나의 사건을 또 하나 빵 터트리는데 군국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만주국도 먹었겠다. 조선도 우리 한반도도 우리 식민지겠다. 이제 중국 대륙을 본토를 차지를 하려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이 중일 전쟁입니다. 처음에 베이징과 상하이 방향에서 중국을 침략을 하면서 루거우차오 사건을 구실 삼아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요. 난징에서 대학살을 벌입니다. 물론 선생님 사진 난징 대학살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너무 좀 참혹하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잔인해서 선생님 여기 영상에는 사진 자료를 쓰진 않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구글이나 이제 뭐 포털들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잔혹했던 사건입니다. 이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 미국과 영국은 일본이랑 갈등을 하기 싫으니까 방관하는 정책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북벌을 했을 때 합쳤던 것처럼 지금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국고합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삼광작전,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삼광작전을 계속 펼치게 되고요. 중일전쟁은 크게 장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중연대 또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조선의용대를 만들고요. 민족혁명당,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같은 군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국공합작 이후에 한중연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가 중국이랑 합쳐서 같이 했다는 거.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합류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루거우차오 사건, 한자로는 노구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루거우차오 다리입니다.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가 한 명이 실종이 되는데 일본군은 실종 병사 수색 구실로 이 중국군 주둔하는 지역에 진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군은 새벽에 포격을 가하면서 중일 군대가 충돌하는 이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를
각자 막 포격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어지럽게. 그러면 두 나라는 일단 정전에 합의했지만 일본 정부 강경파와 군부는 군사행동 확대를 주장을 하였고 결국 일본 정부가 중국의 화북 지방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중국군의 총 공격을 가하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 중일 전쟁이 시작됐던 루거자오 다리 노구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면서 난징 지역에 대학살이 일어났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리고 나서 중일 전쟁 있고 나서 제2차 국공합작을 맺었을 당시에 있었던 장제스의 담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평화공존이었다. 왜? 만주사변 일어나고 나서도 크게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루거차오 사건과 경과를 보면 평화는 쉽게 얻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주가 함락된 지 이미 6년, 그러니까 1937년이라는 거죠. 루거차오가 점령당한다면 베이징은 제2의 선양이 될 것이다. 전 민족의 힘을 모아 항전하여 마지막 승리를 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하는 제안은 어떤 것이든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이제 한국 광복군 사진인데요. 한국 광복군이 맺어질 때 사진입니다. 그 임시정부 산하에 있던 단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김구가 있죠. 그 옆에 있는 게 청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이건 1941년 40년대에 만들어진 그 광복군 단체, 의병 또는 군인, 군대를 통해서 이제 일본과 싸우겠다 하는 이런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한국 태극기가 있고 여기 중화민국의 국기가 있죠. 그래서 한중연합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되니까 각종 식민지에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총동원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법부터 볼게요.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리고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배급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즉 조선을 대륙병참 기지화, 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멀티기지로서 만들고요.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조선뿐만 아니라 타이완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더라. 왜? 전쟁을 총동원해야 되고 일상을 통제해야 우리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930년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1930년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1930년대를 정리해보시면 일단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큰 줄기로 여기 살펴보시게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랑 연합을 하게 되고요. 한중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일전쟁 있고 나서는 2차 국공합작을 맺게 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큰 줄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총동원 체제도 만들어서 총동원 체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식민지에서 이제 중국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곧 있을 제2차 세계대전에 이제 일본군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역사의 1930년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즉 태평양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1940년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동아시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